이번 총선 결과 전북에서는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두며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고 새누리당은 20년 만에 당선자를 내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북에서 여당의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고 정동영 후보는 어렵게 4선 고지에 오르며 재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5명의 당선인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선 고지를 밟았고 나머지 5명은 극적으로 첫 금패치를 달았습니다. 전북 정치권이 3당 구도로 짜이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강한 경쟁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새 일꾼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먼저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주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 43.3%, 더민주 김윤덕 후보 42.4%,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 9.1%, 무소속 유정근 후보 5.2%입니다. 네, 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37.5%,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 37.4%,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22.8%, 무소속 성취도 후보 2.2%입니다. 전주병 선거구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47.7%, 더민주 김성주 후보 47%,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 5.3% 득표했습니다. 군산시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용 후보 47.1%,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34.8%, 새누리당 최용묵 후보 8.2%, 무소속 함운경 후보 6.3%입니다. 정의당 조준호 후보 3.6%입니다. 익산갑 선거구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50%,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35.6%,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 9.6%, 민중연합 전권희 후보 2.9%, 무소속 황세현 후보 1.9% 득표했습니다. 익산 을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 46.1%, 더민주 한병도 후보 36.8%, 새누리 박종길 후보 8.7%, 정의당 권태웅 후보 4.7%입니다. 계속해서 무소속 이석권 후보 2%, 무소속 김지수 후보 1.7%입니다. 계속해서 정읍 고창 선거구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 48%, 더민주 하정열 후보 23.9%, 무소속 이강수 후보 23.4%, 무소속 김만균 후보 4.8% 득표했습니다. 다음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39.1%,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24.9%,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 23.4%, 새누리 김용호 후보 5.6%, 민중연합 오은미 후보 3.6%, 민주당 임종천 후보 1.6%, 무소속 오철기 후보 0.9%, 무소속 방경주 후보 0.8%입니다. 계속해서 김제 부안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애 후보 46%, 더민주 김춘진 후보 42.9%, 정의당 강상구 후보 6.7%, 새누리당 김효성 후보 4.3% 득표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더민주 안호영 후보 48.6%,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45.1%, 새누리 신재봉 후보 4.8%, 무소속 민경선 후보 1.6%입니다. 재선거가 치러진 익산시장입니다. 국민의당 정헌율 후보 52.1%, 더민주 강팔문 후보 34.5%,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 8.5%, 무소속 김은진 후보 4.8%입니다. 네, 이번에는 당선자들의 득표율과 주요 경력 보겠습니다. 전주 갑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 43.3% 득표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37.5%로 당선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전주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47.7%로 당선됐습니다. 제17대 대통령 후보를 역임했습니다. 네, 다음은 군산시 선거구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김관용 후보가 47.1%로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익산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50% 득표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익산시 을 선거구입니다. 4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 46.1%로 당선됐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 48% 득표했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39.1%로 당선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김종애 후보 46%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학성 강학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48.6%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7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전북의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석에 그쳐 참패했고 새누리당은 20년 만에 당선자를 내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10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에 익산시장 재선거까지 승리했습니다. 야당 교체와 강한 야당을 내세워 창당 넉 달 만에 전북의 제1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북 발전과 정권 교체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전북의 정치를 부활시켜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는 전북 야권의 적통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단 2석에 그치면서 참패했습니다. 야권을 분열시켰다면서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제1야당의 힘으로 중앙에서 지역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구한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분명한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텃밭에서 20년 만에 당선자를 내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민들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힘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운천 후보의 승리는 도민 여러분의 승리이고 서해안시대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모인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에서는 국민의당이 42.8%를 얻어 32.3%인 더민주보다 10%포인트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은 7.6%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은 62.9%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역대 총선 가운데는 68.3%인 1996년 15대 총선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인사는 모두 21명으로 정세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8명, 박주현 전 청와대 수석 등 국민의당 3명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접전지였던 전주시 을 선거구에선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북에서 보수정당 후보의 국회 입성은 20년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운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스스로를 삼수생이라고 부를 만큼 절박했던 도전 끝에 마침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북의 현안도 해결했고 또 여당 역할을 뺏지는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 혁명을 일으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운천 당선자는 고창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농림식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10년 도지사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35.8%의 높은 득표를 얻고도 아쉽게 패했습니다. 보수 여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줄곧 정부 여당과 가교역을 자임하는 이른바 쌍발통을 기치로 내건 정운천 당선자는 마침내 전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북의 보수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1996년 당시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에 이어 20년 만입니다. 정운천 당선자는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가식품 기금운용본부 탄소산업 이러한 데 국가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산을 뒷받침할 거고 또 제 지역구에 새로운 민원 한 60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동영 당선자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전북 정치의 거물로서 중앙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당선자는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지금까지 안방에서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자는 유권자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받고 돌아온 전주의 아들을 품에 안아주신 전주 시민은 어머니십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언론인의 길을 걷던 정동영 당선자는 1996년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여당 대변인과 당 의장,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전국 지명도를 가진 인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 서울, 강남 등 야당 험지에 잇따라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 야인 생활을 하다 4년 만에 정치 현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힘있는 인물론을 주장하던 정동영 당선자가 대선 후보 출신 사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전북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쥐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확실한 축으로서 민생을 최우선 제1주의로 해서 하방 정치, 현장 정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국민의당을 견인하겠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 거물로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 당선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5명의 당선인이 재선 이상의 다선고지를 밟았는데요. 선거에 처음으로 나선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경험, 연륜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을의 국민의당 조배숙 당선인은 선거 내내 선두를 달리며 사선고지를 밟았습니다. 19대 선거 때 낙선했지만 3선 의원을 지내며 쌓은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4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조배숙 당선인은 같은 당 정동영 당선인과 함께 전북의 최다선 의원이 됐습니다. 역시 익산 발전의 적임자는 조배숙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익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당선인과 국민의당 유성엽 당선인은 3선에 성공해 중진 의원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춘석 당선인은 재선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진 인지도와 경륜을 앞세워 시장 출신의 이한수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익산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 하는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도록 내 혼몸 다 바치겠습니다. 유성엽 당선인도 지난 선거 때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당선된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첫 도전에 나선 경쟁자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역을 보다 더 열심히 챙겨나가고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당선인 역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지도에 힘입어 군산에서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거 운동 기간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다선 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발전은 물론 중앙에서 전북 몫을 찾는 데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당선인들은 저마다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대부분 당초 예상을 뒤엎는 승리여서 유권자들마저 크게 놀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전북의 당선인은 모두 5명. 이들은 20여 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 당선의 신화를 쓴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 못지않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주시 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인은 최강 현역 의원으로 평가받은 상대 후보를 맞아 누구도 예상 못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당선인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경험을 앞세워 지방의 몫을 찾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명령대로 지역의 가치, 지역의 의제, 중앙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또 공약한 사항들 꼼꼼히 챙기면서 책임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국민의당 이영호 당선인은 무소속 현역 의원을 포함한 상대 후보들과 숨막히는 난전 끝에 첫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원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통합입니다.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의 국민의당 김종애 당선인은 삼선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을 벌여 3%포인트 차이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 김제 부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신신을 다 바쳐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인은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진 군수 출신의 강적을 맞아 선거 기간 계속 밀리다가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후퇴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단결과 화합,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열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승리로 국회에 진출하는 초선 당선인들이 신선함과 패기를 무기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 정치에 3개 정당이 등장해 경쟁 구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서운 민심을 확인한 각 정당은 전북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건강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년 동안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 독주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구도 속에서 더민주가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더민주에게 회초리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사실은 방법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 내가 더 반성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자식 사랑하면 회초리 들기. 전북의 20대 총선은 3당의 경쟁 구도로 출발합니다. 이번에 전북의 제1당이 된 국민의당은 물론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선진거일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털어버리겠습니다.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해가지고 전북 FC가 우승하듯이 우리 전북 정치도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의 독주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 새누리당이 서로 건강한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엔 제20대 총선 결과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네. 보수 정당에서는 20년 만에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지속되었던 일당 독식 구조가 무너지고 전라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최초로 다당제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의미를 둘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전라북도 유권자들이 이 새누리당 의원을 탄생시킴으로써 상당히 실리적인 투표를 보였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분법적인 이런 논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호남의 유권자 성향이 이번에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은 더민주당에게 상당한 여지를 두었고 또 새누리당 의원을 탄생시킴으로써 양당을 어느 정도 호남 민심이 이게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28년 만에 텃밭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는데요. 네. 민심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더민주당이 정확히 28년 동안 일당의 지역을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호남이 오히려 더 소외가 심해지고 호남이 볼모가 됐다는 이런 불만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랄까 차별화된 이런 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민심이 이반 현상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등장함으로써 그쪽의 호남 민심이 표를 힘을 실어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이 주요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의 조율과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할까요? 네, 세 개 정당의 의원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지자체는 아직도 이제 더민주 출신의 단체장들이고 그래서 양자 간의 이런 갈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할 건가.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이해는 사실은 여야가 없는 지역에서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중앙에 챙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다당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더 지역 발전을 더 빠르게 견인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이런 경쟁 구도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이런 요인으로 삼아서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의석 구도를 봤을 때 중앙정치에서 국민의당이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내년 대선까지 전북 정치 구도에는 어떤 변화를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당이 이제 의석수는 3당이지만 의석수는 더민주나 새누리당에서 적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책적 노선이 이 하나의 과거 스펙트럼에 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사안에 따라서 복합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전국에서도 보았다시피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호남 민심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여당과 때로는 야당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러한 전국에서 이 국민의당이 올바른 호남의 민심을 담는 호남의 시대 정신을 담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역할을 해줌에 따라서 전라북도 정치권도 중앙정치에서 상당히 다시 큰 좋은 위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의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이번 선거에서 1000표 미만의 승부로 당선증을 거머쥔 후보는 3명으로 모두 전주 지역 당선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울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더민주 최영재 후보를 111표 차로 앞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전주갑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더민주 김윤덕 후보보다 795표를 더 얻어 초선이 됐습니다. 전주병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더민주 김성주 후보를 989표 차로 물리치고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에서 3명이 당선됐습니다. 전주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선 국민의당 이도영 후보가 53%를 얻었고, 익산 제4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선 더민주 최영규 후보가 52%로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전주 라 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선 국민의당 김준현 후보가 47%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잇단 고소 고발과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고소 고발,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127명을 적발해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임원 해임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자림복지재단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성폭행 사건은 대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발생해 대표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림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행과 각종 부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